안녕하세요. 신현경 강사입니다. 오늘은 엑셀 7강으로 상대 주소와 절대 주소를 이용해서 계산식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자동함수라고 합계를 내거나 평균을 내거나 최고치나 최저치를 뽑아내는 그런 함수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자동함수는 버튼만 누르면 계산이 되는 반면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함수를 입력하려면 어떤 식으로 입력해야 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년 1반 1학기 성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가중치 총점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영수 시험을 봤는데 국어, 영어, 수학이 이렇게 가중치 비율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중치가 적용된 총점을 계산해 내고 싶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국어 점수 곱하기 3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더해서 영어 점수 곱하기 3 해주시면 되는 거고 다시 더해서 수학 점수 곱하기 4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가중치가 적용된 총점이 나타날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는 하고 수식을 세우기 위해 첫 단계를 선택한 거죠. 수식을 처리하실 때는 반드시 제일 처음에 는이라고 하는 등호를 붙인다고 말씀드렸고요. 국어 점수 데이터가 있는 곳을 클릭했습니다. D5 주소를요. 곱하기 해주시면 되고 가중치 점수가 3이라고 해서 저희가 3의 가중치 값을 연산하는데 여러분 이 값은 나중에 김동훈님의 이순재님의 점수에도 처리가 돼야 되는 아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상대 주소로 하시면 안 되고 절대 주소로 바꾸셔야 되는 거죠. 절대 여기가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F4키 눌러서 이런 식으로 절대값 처리를 하시는 겁니다. 다시 더하기 해주시면 되고요. 영어 점수는 상대 주소로 곱하기 영어의 가중치 점수는 절대 주소로. 그래서 F4를 눌러주는 거죠. 다시 더하기 수학 점수는 상대 주소로 곱하기 수학의 가중치 점수는 절대 주소로. 그래서 F4키를 눌러주는 거죠. 산술 연산자에서 곱하기하고 더하기가 나란히 나타나면 곱하기가 먼저 우선적으로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더하기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괄호를 넣지 않으셔도 지금 수식은 맞게 되는 건데 만약에 연산의 우선자가 필요하다 그러시면 괄호를 사용하셔서 얘 먼저 해라 이렇게 처리해 놓으시면 되는 거죠. 자, 저희는 엔터 눌러서 처리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중치 총점이 계산돼서 나온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채우기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채우기 하실 때 한 가지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지금 이 셀들은 디자인이 적용이 돼 있죠. 그리고 맨 아래쪽이 약간 두꺼운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채우기를 끌어서 밑으로 쭉 내리시면 서식까지 모두 복사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얘는 가는 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채우기를 드래그해서 하면 바깥쪽 클릭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끝에 있던 이 두꺼운 선이 얇은 선으로 바뀌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저는 다시 컨트롤 Z를 눌러서 원상복귀 해볼게요. 자, 그럼 끝에 있는 이 두꺼운 선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얘를 채우실 때 서식은 복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실 때는 왼쪽 버튼 눌러서 채우기 하지 마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채우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메뉴가 이렇게 뜨게 되겠죠. 이때 서식 없이 채우겠습니다. 그러면 수식만 복사가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끝에 있는 선이 지금 이렇게 자기 원래의 느낌으로 처리되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간혹 가다가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는 아이들은 채우기 하실 때 디자인을 복사하고 싶지 않다면 서식 없이 채우기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해 주실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수식이 잘 만들어졌는지 김삼진이라는 분의 점수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수식에 가셔서 참조되는 셀 추적이라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 데이터를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국어 점수, 상대 주소로 했기 때문에 주소가 바뀐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데이터의 주소를 참조해서 만들었다 하는 건데 얘네는 절대 주소로 처리해 놨기 때문에
주소가 변하지 않았던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연결선 제거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학기 성적이라고 하는 아래쪽에 있는 시트를 한번 눌러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일반적인 제가 총점을 한번 계산해 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수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함수값을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를 더하고 싶다 그러면 sum이라고 하는 총점을 계산한 함수를 만드시면 되고요. 평균이라고 하는 에버러지 함수를 이용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최고 점수, 최저 점수 이런 점수들이 미리 다 함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함수를 이용해 볼게요. 자, 총점에다 커서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 함수는 수식에 주로 이렇게 많이 들어있긴 한데요. 여기가 전체적으로 다 함수를 표현해주는 공간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근데 저희 오늘은 홈 탭에 있는 여기 자동합계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수식에 있는 i나 여기나 같은 i인 거죠. 자, 총점을 선택해 놓고요. 제가 자동합계라는 거 눌러서 합계를 내겠습니다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엔터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총점이 처리가 되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총점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함수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D5부터 F5까지를 더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D5는 국어 점수고 F5는 여기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리가 잘 된 거 아실 수 있고 채우기 기능 이용해 주시면 이렇게 채워지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자, 이제 평균을 계산하고 싶은데 그럼 평균을 클릭해 놓으시면 되고 자동합계라고 되어 있는 옆에 있는 삼각형 버튼 누르셔서 평균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요. 주소를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 주소는 지금 보시면 G5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G5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G5니까 총점까지 얘가 가지고 가네요. 총점을 가져가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나는 D5부터 시작해서 F5까지만 그렇게 하겠다라고 범위를 다시 재지정해 주시면 돼요. 엔터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평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평균은 보시면 averag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D5부터 F5까지 그곳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 평균을 내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 저희 세 과목으로 나누고 이런 것들은 자기가 알아서 다 해주는 거죠. 에버러지가. 그리고 채우기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채워지는 상태가 됩니다. 자,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만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수점 자릿수 줄임 누르셔서 두째 자리까지만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저 이번에는 최고 점수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국어 점수 중에 제일 높은 점수가 몇 점인지를 자동으로 꺼내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최고 점수에다 놔주시면 되고 제가 얘를 눌러서 최대값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쓰시면 되는데 이게 max라는 함수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놓여지는 값 앞쪽으로는 얘가 모두 데이터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아까 평균도 그랬죠. 평균 앞쪽에 있는 데이터를 모든 데이터로 인식해서 아까 총점까지 포함이 됐었잖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되시고 나면 이 부분은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다시 드래그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엔터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 중에 최대값은 95점입니다 라고 얘가 뽑아내는 거죠. 그러면 옆으로 다시 드래그 하셔서 예를 들어 총점까지만 제가 평균까지 드래그 해볼까요?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그 중에 제일 높은 점수를 뽑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최저 점수도 한번 구해 보셔야 되겠죠? 자, 최고 점수는 이렇게 max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형식은 같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요. 자, 이번에는 최저 점수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최저 점수 선택해 주시면 되고 다시 얘를 누르셔서
최소값이라고 하는 함수를 눌러주시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데이터 한 개만으로 처리되는 거 보이시죠? 예, 데이터가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국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범위를 잡으시는 거죠. 그리고 엔터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국어 과목의 최저 점수는 50점인가 봐요. 나머지는 다시 또 이렇게 채우게 해주시면 각각 최소 점수를 확인하실 수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만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클릭해 주시면 되고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이런 식으로 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왕이면 얘도 두째 자리까지 있는 게 좋겠네요. 두 개 동시에 잡을 걸 그랬어요. 네, 이렇게요. 그래야 수치를 읽기가 좀 편해지실 거예요. 자, 저 보시면 이제 최저값이라고 되어 있는 함수는 이런 식으로 min이라는 함수를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형식은 모두 같은 거 보이시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국어 전체의 평균을 알아보고 싶은 거죠. 1학년 1반의 국어 점수 평균이요. 마찬가지로 아까 평균으로 계산했었죠? 근데 범위는 이렇게 처리가 된 거죠. 잘못된 범위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드래그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한번 얘기해 드릴 건데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화면에 보이면 드래그 하기가 편한데 한 2,000개 정도를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되시면 사실 여기 주소를 기억했다가 타이핑 하시는 게 더 편하고요. 적정선에서 첫 번째를 클릭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데이터다 하고 느껴지는 공간에서 Shift 누르고 클릭해 주시게 되면 첫 번째 클릭, 마지막에서 Shift 클릭을 누르시면 연속적인 데이터 모두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 뭐 데이터가 작으면 아까처럼 드래그 하셔도 되고 너무 많으시면 손으로 타이핑 하셔도 되고 나중에 범위를 이름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평균이 계산돼서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채우기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채워졌겠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 값은 제가 일일이 보여드리려고 하나씩 했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범위 잡으시고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계산할 건지 이런 식으로 결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다시 약간의 값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국어 점수와 수학 점수의 합계를 내고 싶은 거예요. 여기 있는 국어 전체의 점수와 수학 전체의 점수의 합계를 내고 싶은 거예요. 자동 합계를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 제가 함수를 쓰고 싶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실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국어와 수학 점수의 합계를 한번 계산해 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제가 인위적으로 하고 싶으면 는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함수를 제가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끝까지 쓰실 필요는 없고 su 정도 쓰시면 이렇게 sum이라고 한 함수가 나타나죠. 그러면 이 sum이라는 함수를 마우스로 더블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국어 점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여기에 합계를 넣을 거고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이 있잖아요. 수학. 이럴 때에는 컴마를 이용해서 또 다른 그룹을 분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수학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계산하겠습니다 하고 가로를 닫으시고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이 값은 국어와 수학의 합계가 되는 거죠. 자, 저는 딜리트해서 다시 지워볼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함수 마법사라는 걸 이용해서 한번 제작해 볼게요. 나중에 이제 뒤에 배우시면 함수에 들어가는 인수값들이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마법사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는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su까지 쓰시면 이렇게 sum이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까지 눌러 놓으시고 나서 이거에 마법사를 등장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fx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fx란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마법사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sum이라고 하는 함수는 합계를 계산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돼 놨죠.
그리고 이게 넘버 원, 넘버 투는 그룹을 얘기하는 건데 그룹이 아니라 뭐 낱개 하나일 수도 있고요. 그룹일 수도 있고요. 총 255개까지는 함께 더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저희가 넘버 원에는 국어 점수를 이렇게, 그리고 넘버 투에는 수학 점수를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제가 넘버 3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클릭하시면 계속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확인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결과치가 나타나겠죠. 그럼 제가 아까 손으로 쓴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이렇게 중간에 또 다른 넘버의 그룹으로 이렇게 구분 지어지는 콤마가 들어가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자동 함수를 이용해서 합계, 평균, 최고값, 최저값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간단하게 손으로 함수를 불러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구글 스프레드에 가서 한번 기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러주시면 되고 드라이브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내 드라이브 누르셔서 파일 업로드 해주시게 되면 되겠고요. 성적표라고 하는 문서를 더블 클릭해서 제가 업로드를 했습니다. 자, 업로드가 완료됐다라고 처리가 되어 있고요. 업로드된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성적표라고 업로드된 거 보이시죠? 자, 더블 클릭하고 열어주시게 되면 엑셀로 제작했던 문서가 이렇게 구글 스프레드시트에도 열린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저는 화면을 여러분 보시기 좀 좋으라고 일단 150%로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중치 총점이라고 하는 걸 처리할 건데요. 자, 가중치는 어떻게 할 거냐면 국어 점수 됐나요? 곱하기 3, 영어 점수 곱하기 3, 수학 점수 곱하기 4 해서 모든 걸 더한 값을 여기다 가중치로 처리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는 조금 이따 김동훈 거, 이순재 걸로 바뀌어야 되니까 상대 참조로 해주셔야 되고, 여기 있는 아이들은 모두 꼭 여기 걸로만 계산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 거는 절대 참조를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결과가 담겨야 하는 곳에 커서 놓으시면 되고, 는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국어 점수 선택해 주시면 되고, 곱하기 여기 있는 가중치 국어 점수를 넣어주시던데, 여기는 절대값이 돼야니 F4키를 눌러서 절대 주소를 취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더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점수 선택했고요. 다시 곱하기 영어의 가중치 점수를 넣을 건데 F4키 눌러서 절대값을 취해야 되겠죠. 다시 더하기 해주시면 되고, 수학 점수를 처리할 건데 곱하기 수학의 가중치를 절대값인 F4 눌러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엔터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처리가 될 거고요. 체크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가중치 점수가 처리되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주소값은 무조건 절대 주소값, 절대 참조를 이용해 주셔야 되고, 제가 핸들로 이렇게 끌어서 밑으로 내릴 때 여기 있는 데이터 값들은 바뀌어야 하는 주소들은 상대 참조를 이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절대와 상대 참조를 처리해 주시면 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1학기 성적 시트라고 하는 곳으로 한번 이동해서 와봤고요. 여기 총점이란 걸 계산할 건데 함수값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 중에 총점을 계산한 함수는 썸이에요. 앞에 있는 국어, 영어, 수학을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위쪽에 이렇게 자동 함수라고 하는 이 함수를 이용해 주시게 되면 썸이라는 거 보이시죠? 썸 하고 눌러주시면 되고,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죠. 그리고 엔터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나머지 자동 완성할 거냐 체크해 주시면 자동 완성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평균을 구할 건데 평균은 에버러지라는 함수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자동 함수란 걸 이용해 주시면 여기 에버러지라고 되어 있는 이런 함수가 보이시죠? 자, 이 함수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에버러지 눌러주시면 되겠고, 어디서부터? 국어, 영어, 수학이 기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엔터 하고 눌러주시고 체크해 주시게 되면 처리된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만 한번 구해 볼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범위를 드래그 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소수점 자리 늘림 줄임 하는 버튼이 있잖아요. 이때 소수점 자리 이런 식으로 줄여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평균을 원하시는 상태로 구해내실 수 있겠죠. 자, 최고 점수는 max라고 한 함수, max라는 함수를 이용해 주게 되거든요. 자동 함수라는 걸 이용해 주시면 max, max라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죠. 엔터 하고 눌러주시면 처리는 되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채우기를 이렇게 처리해 주시게 되면 채우기 처리가 되는 거죠. 자, 최저 점수는 min이라는 함수예요. min. 마찬가지로 자동함수 이용해 주셔서 min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인정해 주면 되겠고요. 엔터 눌러 주시게 되면 최소값이 나타나는 거죠. 채우기 하고 처리해 주시게 되면 제일 작은 값이 처리돼서 나타나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평균은 마찬가지로 에버러지죠. 그래서 저 얘 눌러서 에버러지 하고 눌러주시면 되겠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평균을 계산해 다오 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평균치가 계산이 되는 거죠. 자, 선택하시고 다시 채우기 해주시게 되면 평균치 처리가 되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버튼을 이용해 주시면 자주 사용하는 함수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답니다. 전체 함수는 나머지 이 공간에서 찾아서 활용해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나머지 함수는 뒤에서 다시 배우도록 하고요. 자, 이런 방식으로 함수를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